오해는 지난번 4회보다는 조금 어려웠고요. 네, 4회보다는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 해볼게. 오해 보시면 일단 11번부터 할게요. 네, 11번 보시면은 이제 연속 불연속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면 fx라는 함수가 있고 얘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k라고 해서 이렇게 곱해진 형태의 함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gx를 줬는데 gx라는 함수가 k를 기준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gx가 지금 보면 얘가 하나는 fx를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k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x가 이 친구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얘는 x가 k보다 클 때로 나눠져 있는 함수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gx와 gx 마이너스 2를 곱했대요. 곱함수의 연속성이죠. 그래가지고 gx라는 함수와 gx 마이너스 2라는 함수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잘 봐. 얘가 불연속점이 되도록, 자 거기 밑줄 불연속점이 되도록 만드는 값이 몇 개만 있으면 좋겠냐면 이게 한 개만 존재하도록, 불연속점이 한 개만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럼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일단은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 형태가 나왔고요.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 형태가 있을 때 불연속점이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잘 봐. 만약에 첫 번째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 이 친구가 이 나눠지는 구간에서 얘가 연속인지 아니면 불연속인지 요거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봐봐. 만약에 얘가 연속이야. 자 만약에 얘가 연속이야. 그러면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거고 요 친구도 이제 연속이 되겠죠. 그지? 그럼 이런 얘기네. 만약에 얘가 연속이라면 k라는 지점에서 연속이 된다면 그럼 얘도 연속이고 당연히 평행이동한 것도 연속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두 개가 연속 곱하기 연속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무조건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불연속점이 한 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연속이 돼버리면 그냥 전부 다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 되는 구조가 되니까 문제 조건이랑 맞지가 않게 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결론은 잘 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연속이 되면 문제 조건이랑 맞지가 않아요. 됐어? 그럼 연속이 되면 문제 조건이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결론은 x는 k라는 지점에서 gx는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첫 번째죠. 됐어요? x는 k라는 지점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게 첫 번째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불연속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요렇게씩 한번 세워볼게. 잘 봐. 그럼 x는 k라는 지점에서 얘가 불연속이야. 됐니? 그러면 gk인데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k를 대입을 해봐. 위쪽에다가 k 대입하고 밑에다가도 k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fk라는 값과 그 다음에 k 플러스 2 더하기 빼기 fk를 대입하면 제로가 되는데, 이 두 개가 불연속이니까 절대로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절대로 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 돼. 됐어? 근데 fx라는 함수가 지금 x 곱하기 x 마이너스 k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0이 되고요. 얘도 0이 되거든? 둘 다 0이잖아. 그럼 둘 다 0이니까 k 플러스 2가 0만 안 되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첫 번째 결론이 이렇게 나오네요. k라는 값이 뭐가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k라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요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불연속인 점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부하실 거.
자,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 나오면 무조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연속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불연속이 의심이 되는 불연속 의심점을 찾아서, 즉 불연속이 가능한 점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주시는 절차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됐니? 뭐 미분 가능성 문제도 마찬가지죠. 미분 가능할 때도 미분이 불가능할 것 같은 지점을 찾아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불연속이 의심이 되는 지점을 관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가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 gx 곱하기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gx-2라는 건데, 지금 k라는 값에서 불연속이잖아요, gx가. 그죠? 그럼 k라는 값에서 불연속이니까 이 친구가 불연속이 될 가능성, 즉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의심점은 뭐가 되냐면 이 친구가 k가 되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k가 되는 지점이 바로 불연속 의심점이 되겠지. 왜냐면 해당 지점에서 k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인데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불연속 의심점은 누가 되는 거냐면 얘는 하나는 x가 k라는 지점이고 하나는 x가 k 플러스 2라는 요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불연속이 의심이 되는 지점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야. 이거 두 개를 곱한 애가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게 얘 아니면 얘라는 거지. 각각이 아니라. 알겠지? gx라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건 k라는 지점밖에 없어요. gx라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불연속이 될 만한 점이기 때문에 얘가 k가 되는 지점과 얘가 k가 되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두 가지 중에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어? 둘 다 불연속이어야 돼? 그건 또 아니잖아. 그지? 둘 중에 하나만 뭐가 돼야 돼? 불연속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따져주셔야겠네요. 첫 번째 갈게요. 자, 첫 번째 gx가 gx 곱하기 g x-2라는 우리가 구하는 함수가 얘가 x는 k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해봐. 불연속이 되게. 그럼 x는 k에서만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x가 k 플러스 2라는 지점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연속이 돼야겠죠. 이 지점에서는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k 플러스 2, k 플러스 2를 대입해 볼게. 그럼 잘 봐. g k 플러스 2가 되고 곱하기 g k가 되는데, gx라는 함수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k라는 지점에서 얘는 불연속인 함수네. 됐어? 그러면은 gk 플러스 2는 뭐가 돼? 연속인 애가 되겠죠. 평행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요? 연속이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되는 거지. 여기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많이 해봤던 곱함수 연속성 쓰시게 되면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면 되겠네요. 네,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세요. k 플러스 2야. 그럼 k 플러스 2면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위에 거에다 밑에 거에다 대입해야겠네. 그럼 밑에 거에다 대입하시면 얘는 k 플러스 2 빼기 f2가 되겠지. 됐니? k 플러스 2 빼기 f2가 돼야 돼요. 밑에 거에다 대입한 거야. k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얘는 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f2는 문제의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곱할게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k가 되네. 얘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3k가 마이너스 2 넘기면 2가 되니까 x가 k 플러스 2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드는 k 값은 뭐가 되냐면 하나는 3분의 2라는 값이 되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됐어요? 여기까지? 요거 하나 찾은 거. 연속 불연속 문제가 좀 귀찮죠? 해봐. 근데 해야 돼.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gx 곱하기 gx-2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뭐가 돼야 돼요? x는 k 플러스 2에서만 불연속이죠. 여기서만 불연속이 돼야 되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는 k에서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그러면 똑같이 써볼게. g k 곱하기 g k-2네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연속이 돼야 돼요. 됐어요? 그런데 gk라는 건 뭐였어? 아까 계속 하는 거 gk 자체는 불연속이란 말이야. 얘는 뭐가 되고, 그럼 얘가 연속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마무리하시면 g k-인데 이번에는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위에 거에 대입해야 되니까 f k-2 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문제의식에다가 k-2 대입하면 k-2 곱하기 2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거지.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 여기서의 k값은 뭐가 나와? k값은 2가 돼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문제 답 마무리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k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는 3분의 2고 하나는 2가 되니까 문제 정답은 3분의 8이에요 라고 해서 끝내는 문제. 됐죠? 자, 그래서 뭐 새로운 주제는 아니고요. 11번 문제는 많이 다뤄봤던 주제인데 연속 불연속과 관련해가지고 곱함수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 따지는 문제들은 뭐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알겠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어딜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항상 구간으로 나눠진 형태로 문제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잘 체크하시고, 알겠어? 그래서 연속일 때랑 불연속일 때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 알겠지? 자, 정리하시고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보세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가속도, 속도, 위치 관련된 건데 어려워요. 내가 최근에 풀어봤던 가속도, 속도, 위치 문제 중에 그나마 거의 최상 난이도지 않을까. 물론 계산이 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 볼게. 자, 12번 문제 보시면 일단 문제에서 뭘 줬냐면 속도에 대해 가속도를 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가속도야. 그래서 AT라는 게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12t 라고 해서 이렇게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 잘 확인해야 되거든. 문제 봐라. 하나마 고개 들고, 자, 엄마 힘내시고 잘 봐. 문제 잘 읽어보면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거 잘 봐야 되거든. 위치 문제 풀 때. 자, 하나만 좀 필기를 하자. 봐봐. 문제에서 이런 위치 문제 풀 때 출발하는 지점을 명확히 주는 경우가 있고, 출발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그랬을 때 출발점에 대해서 주어지면 이 친구는 항상 뭐가 되냐면 x0의 값이 돼요. 요 값이야. 왜냐하면 항상 시작하는 지점은 t가 0일 때, 시간이 0일 때의 위치가 되지. 그래서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x0가 0란 뜻이에요. 알겠어? 시각이 t가 되는데 그 t가 0일 때의 위치가 원점이라는 거니까. 알겠니? 만약에 3에서 출발한대. 그럼 3에서 출발하면 뭐가 되는 거야? x0가 3인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 근데 이 문제처럼, 지금 12번 문제처럼 출발점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럼 얘는 뭘로 취급해야 되냐면 이 친구는 적분 상수로 취급해야 돼요. 즉 아직 모르는 값이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위치에 대한 함수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럼 위치에 대한 함수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니까 이 친구를 가지고 내가
시작하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시작하는 지점을 찾고 싶은데 적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출발점이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자, 또 하나 잘 봐. 만약에 문제에서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아예 그래서 이렇게 준 거거든. xt라는 게 예를 들어서 x세제곱 이 아니죠. t세제곱 뭐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5t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해봐. 됐니? 그럼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식을 분석하는데 위치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줬지. 그지? 그럼 여기서의 x제로, 즉 상수항 있죠. 여기 상수항에 네모치시고 요 상수항에 네모치면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돼? 출발점이 돼요. 식만 보고도 파악할 줄 아셔야 돼. t에다가 0 대입한 거니까. 알겠어? 됐니? 자, 요 정도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랬을 때 문제 갑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하자. 그랬을 때 전피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3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가조건부터 보시면은 가조건에서 t가 0보다 큰 쪽에서 전피의 운동 방향이 안 바뀐대요. 밑줄 치시고 운동 방향이 안 바뀐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vt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뜻이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VT가 되는데 그 VT의 운동 방향의 변화가 없다는 뜻은 VT의 부호 변화가 없다. 즉 극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위치에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VT를 구해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자, 갑니다. 자, AT 적분합시다. AT 적분하시면은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VT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V0 쓰고요. 자, 갈게요. 0부터 t까지 쓰고 0부터 t까지 쓰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가속도 그대로 집어넣게. 그래서 6t제곱 더하기 12t 하고 dt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이게 이제 VT가 될 거야. 그럼 VT식을 마무리를 하시면은 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요 친구가 6t 제곱이 되고 더하기 뒤쪽에 상수가 살아요. V0가 살아요. 안 지워져 얘가. 알겠어? 그러면은 이 친구가 몇 차 함수라는 게 나온 거냐면 3차 함수라는 게 나온 거거든. 그럼 얘가 3차 함수라는 게 나왔으니까 얘 그려보면 잘 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게 VT야. 근데 그럼 VT가 극값을 갖는 지점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친구를 미분한 거죠. 그럼 이 친구를 미분한 거니까 이 친구 미분한 게 0 되는 값.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0 되는 값. 여기 2가 되는 거지. 됐니? 에? 고개 들어. 잠 깨. 지민씨 잠 깨세요. 잘 봐. VT야. 얘가 VT야. 그럼 VT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따지는 건 항상 0보다 큰 쪽이지. 그럼 여기만 보면 돼. 속도, 가속도, 위치 문제에선 여기만 보면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잘 봐. 그럼 이 상황에서 VT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럼 VT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여기 별표 치고 이 값 있지? 이 제일 큰 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 당연히 X축보다 작아야죠. 이게 첫 번째죠. 그럼 부호 변화가 없잖아. 이해됐어? 전부 음수잖아. 오케이? 그러면 잘 봐. 그럼 잘 봐. 2를 대입해봐. 여기다가 2를 대입해. 그럼 V2는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더하기 24, 더하기 8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8이 되고요. 더하기 V0가 되는데 이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되는 거지. 지민아!
잠 깨시고. 알겠어? 그러면 V0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얘가.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몰라요. V0가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문제에서 가조건을 내가 해석을 해봤더니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속도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속도 함수를 확인을 하는데 그 값에 대해서 3차 함수의 값이 항상 음수 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프 갖다가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고. 알겠어? 이게 첫 번째 단계.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문제에서 또 x3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문제 구조가 딱 그려지네. 잘 봐. x3의 최대값을 구하라며. 그러면 이 식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얘를 포함하고 있을 건데 얘의 범위를 아니까 x3이라는 것을 요걸로 표현해 줘야겠구나. 요게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 조건을 가볼게요. 자, 나 조건 보세요. 근데 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나에서는 x0 더하기 x4가 얼마다? 2개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나오네. 됐어? 그러면 똑같이 위치 함수 구할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적분해. 알겠니? 이거 적분해야지. 그럼 이거 적분해서 쓸 건데, 자, 갑니다. 처음에 시작점 더하기 0부터 t까지의 vt dt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요? 처음에 시작점에다가 0부터 t까지 vt dt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가볼게. 그러면 x0에다가 더하기, 자, 이거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럼 식이 이렇게 써지겠네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가 되고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이 되고 더하기 v0까지가 써지는 애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적분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t 세제곱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t 4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t 세제곱 나오고 더하기 v0t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까지 써지는 게 바로 위치에 대한 식이 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식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선생님? 뭐 해야죠. 계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져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관계식 가볼게. x에다 4 대입해봐. 자, 이 식에다 4 대입하시면 4의 4제곱이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 256이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8 되고 더하기 여기는 64에다가 하니까 128이 돼서요. 앞에 숫자가 싹 지워져요. 앞에 숫자가 싹 지워지고 그런 다음에 잘 봐. 더하기 4 곱하기 v0 되고요. 더하기 x0 돼요. 이게 얼마야? 0이라는 거야. 이게 0이야. 이해됐어? 이게 0이라고. 됐죠? 그러면 x4가 이거니까 x4가 이거야. 미안. 잠깐만. 미안해. 더 해야지. x4가 이거거든? 그럼 x4랑 x0를 더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식을 쓰면 얘가 이렇게에다가 x0를 추가해 주니까 4 곱하기 v0 더하기 2배의 x0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은요. v0의 범위를 알고 있거든요. 그럼 v0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x0를 v0로 표현해 주시면 x0라는 값이 결국 뭐가 되냐면 얘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배의 v0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써준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할게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계산 마무리 x3입니다. 자, 그럼 3 대입하시면 여기다가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81 더하기 3 대입하시면 54 그 다음에 더하기 t에다가 3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3 곱하기 v0가 되고요.
x 자리에다가는 요거 대입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v0가 되는 이런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요거 계산하시고요. 얘가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래서 얘만 남죠? 얘도 지워지고 요것만 남아? 그러면은 최대값은 뭐가 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되고 정답은 1번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는데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산의 영역이죠. 계속 계산 끌고 가는 영역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정리하시고요.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은 빈칸이라서 빈칸 위주로 좀 갈게요. 문제는 뭐 풀어보고 오셨을 테니까. 먼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위에서부터 좀 확인을 해드리면 위쪽에 박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걷다 밑줄 쳐. PN, QN, PM 플러스 1의 넓이가 1이다. 거기 밑줄 치고. 자, 그거 갖다 관계식 세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PN5, PM 플러스 1의 넓이를 SN이라고 했고 P1의 좌표가 3,8일 때 합을 구하는 과정이다. 해서 빈칸 문제인데 우리 빈칸 문제 좀 확인을 해볼게. 자, 갑니다. 첫 번째. 그림 밑에 보시면은요, PN, QN에 대한 식과 QN, PM 플러스 1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 자, 요 식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봐. 값박스 찾으러 갈게요. 2분의 1 곱하기인데, 자, 24 있거든? 24 앞으로 빼. 24 앞으로 빼시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써주시게 되면, 얘가 AN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요쪽에 A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곱하기, 자, 뒤쪽에 남아있는 애가 누가 되냐면, 여기가, 여기에 남아있는 게 AN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AN이에요. 얘가 문제에서 1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요거 계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개해. 그냥 전개하면 돼. 전개. 됐니? 자, 그러면 앞에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여기가 12가 되고요. 자, 요거랑 곱하시면 자, 이렇게 돼. 여기가 AN분의 AN 플러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만나죠. 얘랑 만나면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가 AN 플러스 1분의 AN이 됩니다. 그리고 잘 봐. 요 친구랑 역수고요. 요 친구랑 역수기 때문에 각각 곱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마이너스 2까지 써주시면 되고 얘가 1이다.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거니까 자, 요거 계산하시면 12 넘기고 플러스 2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1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를 하니까 가조건에 들어가는 게 12분의 2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게 12분의 25가 돼요. 알겠지? 자, 요 정도 계산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조건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나도 가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어차피 등비수열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AN분의 잘 봐. AN분의 AN 플러스 1을 R이라고 했대요. 예, 그냥 봅시다. AN분의 AN 플러스 1을 R이다 라고 한 거거든. 얘를 R이에요 라고 한 거거든. 그러면 잘 봐. 자, 여기 R이야. 맞아? 얘가 R이야. 그럼 이거 뭐야? 두 개. 역수관계네. 이거 역수관계니까 뭐야? R분의 1이죠? 그지? 그럼 R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지겠네. R 더하기 R분의 1이 얼마야? 12분의 25요.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R값 찾아주시면 되죠? 그죠? 얘 R값 찾아주면 돼. 요거 2차 방정식 푸시면 되고 그럼 R값 얼마 나오냐면 3분의 4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나아요. 요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바로 가시면 되죠. 계산만 해주시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 됐니? 그런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친구를 문제에서 AN 그 다음에 대충 요 정도 잡아서 여기를 A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잡은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러고 나서 내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이 뭐냐면 문제에서는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점에 대한 요렇게 생기는 요거 구하고 싶다는 거거든. 보라색. 그지? 요거 구하고 싶다는 건데 그래서 요 점을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를 PN이라고 잡았고 여기를 뭐라고 잡았냐면 QN 플러스 1이라고 잡았고요. 됐나요? PN 플러스 1이죠. 미안. PN 플러스 1이라고 잡은 거고 그 다음에 힌트를 하나 줬는데 잘 봐. 이렇게 썰었지. 직각이 등변. 됐니? 요렇게 썰어 놓은 삼각형이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가 교점이 뭐냐면 여기가 QN이거든.
여기가 QN인데 요 하얀색 삼각형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1이래. 이 얘기한 거죠. 여기까지 문제 파악됐어? 문제에서 아까 박스에 내가 밑줄 치라고 했잖아. PN, QN, PN 플러스 1의 넓이가 1이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1이다. 됐니?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요 삼각형이거든? 요 보라색 삼각형? 맞죠? 나 보라색 삼각형 구하고 싶은 거잖아. PN, O, PN 플러스 1. 그치? 그럼 이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냐면요. 잘 보세요. 색깔로 구별해 드릴게. 자, 문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야.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냐면 그 밑에 식을 봐봐. 이제 다조건 해석 갑니다. ORN 곱하기 PNRN이래. 근데 니네 눈에 지금 RN이 안 보이거든? RN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일로 와봐. 여기서 이렇게 내려. 그럼 여기가 RN이야. 요 점이 RN이야. 요 점이 RN. 문제에서 PN에다가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잘 봐. ORN 여기네. 요거 원점이 여기니까 ORN 곱하기 PNRN이야. PNRN 요 두 개 곱한 거 더하기 잘 봐. PN과 RN을 더하고 괄호 쳐진 거 보세요.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쪽이거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이제 뭐가 되냐면 니네 그림상에서 R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됐니?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한대요. 괄호 안에서 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되냐면 RN과 RN 플러스 1 요거네. 요거를 곱한대. 거기에서 잘 봐. 거기에서 부호가 빠졌죠. 오탄한 것 같거든. 부호가 빠졌어요. 13번에서. 부호가 빠졌어. ORN 플러스 1에서 PN 플러스 1, RN 플러스 1을 빼줘야 돼. 거기다 빼기 써. 알겠니? 이게 오타가 났어. 빼기를 쓰시고요. 그러니까 누락이 됐죠. 그럼 ORN 플러스 1은 뭐냐? ORN 플러스 1은 5. 그 다음에 잘 봐. RN 플러스 1. 여기야. 그 다음에 PN 플러스 1, RN 플러스 1. 요 길이.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제 정리를 해볼게. 잘 봐. 첫 번째, 내가 보라색 삼각형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구한 거냐면 자, 노란색 삼각형 보세요. 요 삼각형이랑 요거랑 그 다음에 자, 분홍색 잘 봐. 요쪽에 생기는 요 사다리꼴. 이거 두 개를 더해. 알겠어? 그게 위의 줄에 있는 덧셈으로 묶여있는 두 식이야. 직각삼각형이랑 사다리꼴을 더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뭘 빼주냐? 여기 봐. 이렇게 생긴 요 밑에 이렇게 지금 반대로 빗금치는 이 직각삼각형을 뭐하자? 빼주자 라는 테크닉으로 계산하겠다고. 이 말이에요. 빈칸에서 말하는 게.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자, 색깔로 정리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더하기 자, 분홍색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연두색 직각삼각형 요거를 빼줍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뭐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보라색 삼각형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식의 형태가. 자, 마무리하시고요. 계산 생략할게요. 이제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잘 안 되시면 해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겠지?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면 됩니다. 빈칸 문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4번 가볼게요. 자, 일단 14번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4번의 제목에다가 이렇게 써놔. 얘는 평균값 정리 문제예요. 평균값 정리.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평균값 정리는. 알겠어? 자, 그럼 평균값 정리가 뭐냐부터 다시 한번 보면 자, 기본 개념. 문제에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잘 봐. 요 점을 내가 A라고 잡을게.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을게. 그런 다음에 A와 B를 이렇게 이어.
그래서 요 빨간색 선의 이름은 평균 변화율이야. 됐니? 평균 변화율이야, 얘가. 그러면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요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F라는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뭐 당연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되니까요.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항상 B-A분의 FB-FA, 평균 변화율이죠. 이 친구와 같아지는 미분 계수가 생기는데 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요 등식을 만족하는 구간의 양 끝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도록 만드는 x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이야. 이게 정의야. 평균 변화율의 평균 값 정리. 그럼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잘 봐. A부터 B까지의 이 평균값 있죠? 이 평균값에 대해서 이 친구와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그림상에선 몇 개가 생기냐면 2개가 생기는 거죠. 2개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 만약에 자, 여기 봐. 요렇게 해서 요까지만이라고 해봐. 요까지만이라고 해서 C라고 잡았대. 그럼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만 세팅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만 세팅이 되면 A와 C 사이에서, 잘 봐. C라고 하면 헷갈리겠다. P라고 잡을게요. A와 P 사이에서 이 기울기와 같아지는 애는 몇 개밖에 없어요? 이때는 하나밖에 없죠. 이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림상에선. 근데 구간이 이만큼이 잡히면, 분홍색만큼의 구간이 잡히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건 2개가 생길 수도 있고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알겠니? 근데 어쨌든 간에 최소 개수, 최소 몇 개는 생긴다는 거야? 하나는 생겨요. 요게 평균값 정리예요. 자, 이거를 푸는 문제고요. 14번은 이 주제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어디서 평균값 정리였는지를 체크를 하셨어야 되냐면 문제에 주어진 식 봐봐. 자, 가볼게. 14번에서 문제에 주어진 식을 보시면 양수 t와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자, 거기 네모쳐. ft는 t 곱하기 f'A. 이 식에서 요거를 떠올리셨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t를 양쪽으로 나누세요. t를 양쪽으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되거든. t분의 ft와 f'A가 같다. 이렇게 써지는데 내가 이 공간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 숨어 있는 거야. 지웅아, 눈 떠라. 중요한 거 하는 거다. 자, 됐나요? 이 식을 일단 해석하는 게 중요했다고, 이 문제를 풀려면. ft가 t 곱하기 f'A라는 그 관계식에서 t를 왼쪽으로 보내잖아요. t를 왼쪽으로 보내면 t분의 ft거든. t분의 ft라는 형태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요. 얘는 이렇게 외우셔도 돼. t분의 ft는 3차 함수, 4차 함수 문제에서는 이 친구는 원점에서부터 곡선 위의 점까지, 왜냐면 t가 움직일 테니까 곡선 위의 임의의 점까지의 뭐랑 똑같냐면 평균 변화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식이에요. t분의 ft라는 식은. 알겠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0으로 갈 때 리미트를 붙인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0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GT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하면 GT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 관계식,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A의 개수라고 그랬잖아. 이거야. 이거. 요거 다시 봐봐. 구조.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즉 GT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GT는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T라는 점까지. 임의의 곡선 위의 점까지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A의 개수라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이게 GT라고. 알겠나요? 원점에서부터 곡선 위의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A의 개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럼 이제 함수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기억이 좀 어려워요. 기억이 좀 귀찮은데 자 가볼게. 기억부터 봅니다. 자, 기억 문제 푸시면은 잘 봐. fx가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8x제곱 더하기 17x거든.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지? 그럼 일단 요 함수 분석해보면 얘는 원점을 반드시 지나네요. 그죠? 0 대입하면 0이니까 원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그런데 기억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원점을 지나고 fx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라고 했거든. 그럼 미분해야겠네.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해 봅시다. 얘를 미분하면 잘 봐. f'x가 되고요. 미분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죠. 16x죠. 미안. 16x 더하기 17이 돼요. 됐나요? 오케이. 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얘가 0 되는 값 있잖아.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그 값 같거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근해 공식을 대충 써볼게. 그럼 x는 0 되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짝수근해 공식 쓰시면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8 제곱하시면 64 마이너스 51이 돼서 대충 13 정도 나오네요. 요 안에 값이 13 정도 나오네. 그럼 8 플러스 루트 13 나누기 3 8 마이너스 루트 13 나누기 3 뭐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요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잡아드리면 대충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요게 3차 함수가 되고요. 잘 봐. 요 정도를 원점이라고 잡을게. 왜 원점이야? 0 대입하면 0이니까.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원점을 지나고 누구에 접하재요? fx에 접하재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냐? 곱이 17이냐? 라는 걸 물어본 건데 자, 잘 봐. 얘들아. 어차피 3차 함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3차 함수 위에 점을 하나 잡아. 자, 여기가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을 잡았어. 그러면 3차 함수 위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야. 3차 함수 위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2개죠. 하나는 변곡점 제외하고. 성민아! 그지? 몇 개라고? 뭐가? 어디서? 정신 차려? 변곡점에서요? 인간아? 아닙니다. 잘 봐. 아닙니다. 자. 책에서 듣는 학생들 2시 10분부터 이거 하나 그려. 니네도 그림 그려, 빨리. 책에서 듣는 학생들 그려. 2시 10분부터 이거 하나. 강의 그 다음에 수업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2개죠. 이렇게 2개라고.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원점에서요.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야.
그러면 얘부터 볼게. 얘부터. 얘 접선의 기울기 뭐야? F 프라임. 제로잖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왜냐면 이게 접선이니까. 이 자체가 접선이니까. 그럼 뭐야? F 프라임 제로야. 그럼 얼마야? 17이야. 17이죠. 여기다 0 대입하면 0, 0, 17. 그지? 아, 그럼 얘는 17이라는 거 알겠어. 그럼 여기인데 이 점의 좌표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T1이라고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우리 맨날 하던 거. 자, 접점의 좌표를 모릅니다. 근데 뭐는 알아요? 요 직선 기준으로 봤을 때 색깔 구분을 해줄게. 보라색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접점이고 얘가 무슨 점이야? 곡선 밖의 점. 알겠어? 곡선 밖의 점. 그럼 요거에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이거는 기억이 더 어려워. 자,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가볼게요. y는 미지수 t1으로 잡았으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 쓸게요. 3t. 아, 그냥 t라고 하자. 귀찮다 씨. t 3t. 그냥 3t 제곱 더하기 빼기 16t 더하기 17 곱하기 x-t 더하기 ft. 이거잖아. 그지? 됐어? 네.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점진한다고? 이 친구가 원점진할 때요. 그러면 0, 0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그럼 식 좀 정리합시다. 이거 마이너스 t 있으니까 이거 넘길게요. 그러면 3t 세제곱 전개할게. 3t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 마이너스 t인데 요 마이너스가 그대로 넘어가니까 이거 부호 안 바뀌어. 마이너스 16t 제곱 더하기 17t가 되죠. 얘랑 그 다음에 ft는 원래 함수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 더하기 17t 이거지? 그러면 날리고 넘기면 2t 세제곱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얘가 얼마죠? 4t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0이죠. 아하 8t죠. 미안 8t. 그럼 접점의 좌표 나오네요. 자 2t 제곱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 거야? 여기가 4인 거야. 됐나요? 이 기억이 어려워요. 기억이 이 문제가. 기억이 계산이 많아. 서연아 눈 뜨고 끄덕여야지. 어이. 아 집중. 얘가 4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기억에서 다 왔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원점을 지나면서 그은 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17입니까? 그럼 여기다 4 대입해봐.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 자 여기다 4 대입해보면 얼마 나오나 확인해보자. 4 대입하시면 16이죠? 48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시면 64 더하기 17이거든? 됐니?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야? 55요. 미안 65요. 65에서 64 빼요. 아 이게 딱 1이 나오네. 그래서 이 기울기가 1이에요. 알겠나요? 오케이? 네.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해. 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단 보기를 봐. 기억이 4개가 있어. 맞을 거야. 그지? 아이 실전에서 진짜 이런 거야. 봐봐. 기억이 4개가 있네. 근데 이 그림 이런 상황인 건 알아야지. 당연히. 이건 기본이잖아. 이건 개념이야 얘들아. 알겠어? 곡선 위의 점에서 3차 함수의 곡선 위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2개다. 이거는 기본 개념이잖아. 그러면 얘가 17이라는 건 알겠거든. 금방 나오니까. 여기다 0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이 기울기가 1이겠네. 아니 기억 니은 디귿 문제니까 실전에서는. 그럼 얘가 1이겠네.
그러고 얘를 찾아야 돼. 이거 중요하거든? 이거 중요해. 이거 찾는 게 중요해. 이거 찾는 게. 알겠어? 근데 실전에서는 에이 기억 니은 디귿인데 설마 답이 2번일까? 그렇잖아? 그러면 얘가 17인데 두 개의 곱이 17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17이니까 얘가 1이면 되네. 얘 1이라고 놔. 1이라고 놓고 요점의 좌표를 거꾸로 찾으라고. 그럼 훨씬 더 빠르잖아.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알겠니? 이게 1이라고 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 니은 디귿 나머지 걸 풀기 위해서. 나 알겠죠? 예, 요 계산까지는 제가 하나씩은 다 보여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니은 갈게요. 이제부터는 이 그림 갖고 풀 거거든. 자, 여기 지울게. 다시 써줄게. 자, 그림 다시 그릴게요. 이제 조금 이렇게 그릴게. 일부러 좀 과장되게. 이유가 있어. 여기가 원점이거든. 여기가 원점이고요. 잘 봐. 여기서 그은 게 지금 요렇게 접선 하나랑 요렇게 접선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접선 하나. 그래서 요 교점이 뭐라는 것까지 알았어? 4라는 것까지 알았어. 자, 얘가 17이야. 기울기가. 이 친구 기울기는 1이야. 그럼 잘 봐. 원점이거든. 자, 그럼 아까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평균값 정리요. 그래서 G가 뭐라고 그랬죠? GT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원점으로부터 임의의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그렸을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도록 하는 A의 개수거든? 그지? 그러면 니은에서 말하기를 G1이 2냐라는 거야. 그럼 일로 와봐. 자, 니은 갑니다. G1이 2인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쓰세요. 1-0분의 F1-0 T에다 1 대입한 거죠. 이 친구와 같아지는 미분계수. 같아지는 미분계수. 자, 이걸 만족하는 A가 두 개니?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근데 얘가 4라는 걸 알았거든. 얘가 4라는 걸 알았거든? 그럼 잘 봐. 1의 위치를 대충 잡아보면 아까 우리 또 그 값도 알았고요. 우리 아까 그 값 갖는 지점이 여기가 뭐 한번 써보면 3분의 8 마이너스 루트 17이거든? 아 13이거든? 그럼 대충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루트 13이 한 3. 얼마 정도 되니까 8에서 3. 얼마 빼면 5. 얼마 정도 되나요? 그죠? 4. 얼마 정도 되겠네요. 4. 얼마 정도 되는 걸 3으로 나니까 1. 얼마 정도 되겠네. 그럼 1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대충. 알겠니? 자, 그럼 분홍색 잘 봐. 1이 여기 있다고. 원점에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 분홍색이야. 자, 이 정도야. 이 분홍색이 평균 변화율이야. 됐어? 그러면 이 기울기랑, 잘 들어.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미분계수가 요 구간 안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0과 1 사이 안에서 몇 개가 존재해? 하나밖에 없죠. 분홍색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쪽, 요 사이에서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다고. 선생님, 이쪽에도 있잖아. 이쪽은 구간을 벗어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구간을 벗어나잖아. 지금 구간이 0부터 t까지인데 0부터 t까지 안에서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거. 그래서 아까 쌤이 처음 그림할 때 이런 얘기했지. 똑같은 그림이어도 잘 봐. 똑같은 그림이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두 개인데 여기서 끊어버리면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 이해됐어? 그 구간 안에서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게 평균값 정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밖에 안 되고요. 미분계수 같아지는 건 몇 개예요? 하나,
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니은이 틀렸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 디귿 찾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뭔가요? 라고 하면 디귿은 자, 잘 봐. 함수 gt가 t는 b에서 불연속인 모든 양수 b의 값이네. gt가 뭐였죠? 다시 확인해야 돼. gt가 뭐였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a의 개수. 오케이? 다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a의 개수. 그러면 니네가 어려우니까 일로 와봐. 하나 예시를 갖다 설명해 줄게. 자, 그냥 이거 봐. 자, 여기가 여기를 고정점으로 잡읍시다. 자, 이렇게 선을 하나 쌤이 그려놨고요. 여기를 고정점 0으로 잡을게요. 됐네? 여기를 고정점이라고 잡고, 그럼 잘 봐. 얘가 선이 이렇게 가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이 하나가 이렇게 가. 접선이. 좀 쉽게 그린 거야. 쉽게. 이렇게 그린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여기서 평균값을 이런 식으로 그려나갈 거잖아.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변하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별표. 자, 별표까지에서는 t라는 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면 자, 대답해봐. 요 선이랑 평행한 미분계수 몇 개야? 하나. 여기도 몇 개야? 하나. 여기도 몇 개야? 하나. 됐어? 근데 여기 딱 도달하는 순간에 몇 개가 돼? 딱 도달하는 순간에 몇 개가 돼? 위에도 하나, 밑에도 하나 생기지. 두 개가 되지. 요 지점이 하나, 요 지점이 하나가 생기지. 그 다음에 여길 넘어가. 자, 여기가 t야. 그럼 일로 와봐. 잘 봐. 분홍색 잘 봐. 여기서 이렇게 그었어. 이거랑 평행한 미분계수 몇 개 생겨?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두 개 생기지? 요거 지나가면서부터? 됐어?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불연속점 뭐야? 얘가 불연속 아니야? 무슨 뜻이야 했어? GT가 무슨 뜻이야 했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A의 개수요. 근데 여기까지는 몇 개였어요? 하나요. 계속 하나였다가 여기 넘어가는 순간부터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네? 이해됐어?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두 번째 불연속점은 어딜까? 두 번째 불연속점은 언제 생길까? 잘 봐. 여기 아닐까? 여기서 접선 긋잖아.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나. 여길 넘어가. 여길 넘어가면 얘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돼? 평균 변화율이 커지지. 어떤 느낌인지 자, 봐봐. 요것도 다시 그려줄게. 이렇게 해서 자, 요번엔 요쪽 상황 해줄게. 자, 여기가 고정점인데 그냥 이렇게 상황을 지금 그림이 너무 커져가지고 니네 이해시키려고 자, 이렇게 됐어.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여기서 말한 별표야. 그러면 0과 별표 사이에서는 만족하는 거 몇 개였어? 한 개였어. 됐어? 한 개였다고. 근데 접선이 이쪽에서 또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여기랑 만난다고 해봐. 다른 함수 그래프랑. 다른 함수래. 요 하얀 함수 그래프랑 따로 만나는 요 점. 됐니? 그럼 요 점. 자, 여기를 네모라고 할게. 자, 네모.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딱 해놓고. 자, 잘 봐. 여기서 t가 여기 있어. 자, t가 하나 여기 있어. 그럼 별표와 네모 사이에서는 이 친구와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 생겨?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해됐어?
다시 고개 들어 집중하고 그냥 보아. 이거 봐봐.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자, 평균값 정리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기 고정점이야. 여기 고정점이고 t가 여기 있어. 별표와 네모 사이에 있어. 그럼 별표와 네모 사이에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 이거야. 그럼 이 평균 변화율 초록색이랑 평행한 게 어디 생겨?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생긴다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야? 요 사이는 2개야. 요 사이는 2개야. 근데 잘 봐. t가 이번에 노란색 잘 봐. t가 네모를 넘어가. 그래서 t가 여기 있다 그래봐. 그럼 이렇게 가.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이게 평균 변화율이면 얘랑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 몇 개일까? 얘랑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 몇 개니? 하나밖에 안 생기죠. 다시. 선생님 여기 접선 안 생기네. 안 생기죠. 왜? 이게 접선이잖아. 이거보다 커진다니까? 평균 변화율이. 잘 봐. 분홍색 잘 봐. 이게 접선이야. 이거보다 커져. 이거보다 커지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질 수가 있어 없어? 절대 없죠. 그럼 어디만 하나 생겨? 이쪽에만 하나 생긴다고. 이렇게만 하나 생긴다고. 그럼 여기를 다시 건너가는 요 지점. 요 지점은 몇 개가 돼요? 개수가. 다시 1개가 돼요. 그럼 상황을 잘 보세요. 0에서 출발하죠. 0에서 출발하죠. t가 쭉 갑니다. t가 쭉 가는데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애들은 개수 변화가 어떻게 돼요? 1개였다가 2개였다가 다시 1개가 된다고. 알겠어? 항상 그렇다고. 3차 함수에서 항상 그렇다고. 이해됐니? 항상 그래요. 항상. 여기 원점에서 그어서 t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여기와 여기의 개수가 변하는 지점에 1개, 2개, 1개라고. 그럼 불연속점 어디야? 여기랑 여기지. 그지? 고개 들어. 정민아 눈 떠. 자, 그럼 이제 저거 이런 그림 그려놓고 저거 첫 번째 불연속점이 뭐야? 첫 번째 불연속점은 0에서 그은 접선에 만나는 점. 즉 아까 원점 있죠? 원점이 아닌 다른 접점. 이게 첫 번째 불연속점.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별표 친 거 여기는 두 번째 불연속점인데 요 두 번째 불연속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원점에서 그은 접선.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이게 두 번째 접선. 두 번째 불연속점. 됐어? 자,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게 뭐랑 뭐라는 거야? 문제에서 디귿선지에서. 디귿선지 다시 읽어볼까요? GT가 B에서 불연속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는 뭐야? 요점. 하나는 뭐야? 요점. 2개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좌표의 합이죠. 하나는 찾았어요. 아까 일로 와봐. 다시 원래 그림. 하나는 찾았어요. 얼마라고요? 4라고요. 하나는 4예요. 그럼 4 써? B가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야? 4. 이거야. 그럼 두 번째 뭐 찾아야 돼? 두 번째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누구랑 만나는 거? fx와 만나는 거. 알겠니? 그럼 끝났지. 이거 원점에서 그은 접선.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몇 x야? 17x 아니야? 그럼 식 세워. 갑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원래식이 뭐였어? 플러스 17x는 17x랑 만나는 거지. 지워. 0이네.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 그럼 x제곱 묶으시면 x-8 되죠. 얘가 0이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0에서 접하고 8을 통과합니다. 이 말이잖아. 됐니? 요 3차 함수와 접선을 연립했을 때 0에서 접하고 8을 통과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 점이 무슨 좌표예요? 이 점은 8이네요. 그럼 하나는 4고요. 하나는 8입니다. 두 개 더하면 얼마죠? 12요. 그래서 정답 D건 맞습니다. 이 얘기죠. 알겠니? 자, 다시 정리. 14번에서 평균값 정리 관련한 거고 평균값 정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니은 디귿에서. 오케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평균값 정리가 의미하는 바.
정확히 잘 파악하시고 일단 문제에서 그리고 절대로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3, 4차 함수에서는 평균값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한정적이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3, 4차 함수에서는 평균값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그리고 평균값 정리는 어차피 물어봐봤자 이런 식으로밖에 낼 수가 없어요.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 상황 자체를 기억을 하시라고. 아, 어떤 하나의 고정된 점에서 하나의 움직이는 점까지 내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게 과연 어디랑 어디에서 바뀌나. 하나는 그 점에서 그은 접선. 또 하나는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이 다른 점에서 만날 때. 딱 두 가지. 바뀌는 지점이. 오케이? 확인되셨나요? 네.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3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고요.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졌네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주각과 중심각을 이용해서 계산을 이어나가는 문제가 될 거고,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왜 저번에 반지름이 3루트 3입니다 라는 거 줬으니까 사인 법칙이 있다가 써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BC의 수직이등분선, 밑줄 치세요. BC의 수직이등분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을 수직이등분 하잖아요. 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요 선 있죠? 요 수직이등분선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 지름이에요. 이게 지름이 됩니다. 알겠니? 왜냐면 현을 수직 이등분 하잖아요. 현을 수직 이등분 하려면 무조건 뭘 지날 수밖에 없냐면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 지름이 될 거야. 이 선이. 물론 이제 좀 삐져나오긴 했지만.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자, 점 D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B와 첫 번째 요각과 요각이 서로 같대. 문제에서 각의 이등분선 형태를 줬고, 그 다음에 DAC. 자, DAC거든. 요각이야. 자, 요각 세타라고 해봐. 여기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 값도 바로 나올 거고요. 사인 세타는 9분의 8에다가 루트 씌운 게 되니까 3분의 2루트 2예요 라고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잘 봐. 여기가 지금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선이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C의 길이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네. 이 길이. 요게 되거든. 그지? 요 길이 구할 거야, 우리는. 그럼 요 길이 이제 뭐 갖다 구할 거냐면, 요 길이 알아내고, 요 길이 알아낸 다음에 두 변의 길이만 알아내면, 즉, 요거랑 요거 두 변의 길이만 알아내면 우리가 그냥 바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계산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면, AD라는 길이와 첫 번째, 요 길이. AD라는 길이와 여기, C죠? CD라는 길이. 요거 두 개 구할 거야. 알겠어? 요거 두 개 구할 거거든.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CD 길이부터 바로 구할게요. CD는 가능한 게 외접원의 지름을 알잖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요거 외접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우리가 ACD에서 뭐 쓸 거냐면 사인 법칙 쓰세요. 사인 법칙 쓰면, 자, 가볼게요. 사인 세타분의 CD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 6루트 3이랑 같으니까 요거 이쪽으로 보내시면 요 친구가 3분의 2루트 2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약분 쳐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얘가 4루트 6입니다. 라고 해서 CD의 길이가 나오네요. 그럼 CD의 길이가 4루트 6이다. 요거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AD를 구할 건데, 요 AD 구하는 게 조금 재밌거든. 자, 잘 봐. 자, 이 각이 세타입니다, 여러분. 이 각이 세타. 그죠? 이 각이 세타인데, 잘 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렇게 선 하나 딱 이어봐. 그러면 얘랑 얘가 이등변이죠. 왜?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됐어? 자, 이건 거꾸로 가는 거야. 우리가 항상 밑변의 수직 이등분을 내린다. 이등변 삼각형 보면 밑변의 수직 이등분을 내린다가 포인트였는데 이 친구는 거꾸로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걸 가지고 아, 얘가 이등변이구나 라는 걸 안 거거든. 그런 다음에 잘 봐. 요각이 그럼 몇 세타가 되냐? 세타가 돼요. 얘랑 얘랑 원주각으로 똑같죠. 요 호에 대해서. 요 호에 대해서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지? 원주각으로 똑같네. 아, 그러면 이 각이 뭐가 되냐면 여기 빗금친 요각, 요각이 뭐가 되냐? 2분의 세타가 돼요. 하나만! 고개 들고. 자, 됐어? 요게 2분의 세타가 되거든? 그럼 잘 봐. 마무리. 요게 아까 뭐라 그랬어? 지름이라고 그랬거든? 지름? 그럼 지름 위엔 반드시 누가 있어?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여기쯤에 잡아. 이게 원의 중심이야. 그러면 자, 초록색으로 가볼게요. 요거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이죠? 그리고 요각 있죠? 요각. 요각이 뭐가 되냐면 얘가 세타가 돼요. 왜? 중심각, 원주각. 중심각, 원주각. 2분의 세타의 2배. 그래서 AD의 길이가 나오네. AD의 길이는 자,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요 한 변의 길이가 3루트 3입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 그럼 얘가 3루트 3이니까 AD 길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AD 길이는 자, 3루트 3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27 더하기 27 마이너스 2배에 2개 곱하면 27.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거 계산 마무리 하시면 얘는 54 마이너스 29 18 이렇게 돼서 36이 나와서 AD 제곱이 36이 돼요. 그러면 AD 길이가 나오네요. AD 길이 얼마죠? 6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AD 길이까지가 6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해 볼게. 삼각형 따로 빼서 쓰시면 자, 삼각형 ACD 있죠? ACD 따로 빼서 써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충 요 정도 잡혀 있는 거고 여기가 A 여기가 D 근데 요 길이가 6 요 길이가 4루트 6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요 길이니까 여기 X라고 놓고 요각 있죠? 자, 요각이 세타니까 요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만 써주시면 AC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AC의 길이는 10이다 라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20번 갑시다. 15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13번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11, 12, 13, 14가 훨씬 어려웠어요. 5에는. 자, 20번 가볼게요. 20번도요. 별표 하나 치시고 요것도 자주 나오는 주제죠.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인데 뭐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도. 거듭 제곱근은 그나마 쉬운 이유가 뭐냐면 홀수 제곱을 하면 무조건 뭐야? 한 개죠. 네. 홀수 제곱을 하면 한 개고 짝수 제곱일 때는 양수일 땐 2개, 0일 때는 하나, 음수일 땐 제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거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자, 가볼게.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실수 t에 대해서 첫 번째 밑줄 ft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뭐라고 하자? gt라고 하자거든? 그러면 gt는 볼 것도 없어요. 세제곱근이잖아. 그럼 gt는 그냥 고정적으로 1입니다. 그냥 gt는 1이죠.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무조건 1이잖아. 됐니? 자, 그 다음에 HT만 좀 보면 되는데 그럼 HT는 뭐일 수 있냐면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겠지. 이렇게 3개가 나올 거야. 그죠? 이렇게 3개가 나올 건데 FT가 잘 보세요. FT가 음수라면 2차 함수 값이 음수라면 0이고요. FT가 0이라면 얘가 0이라면 양수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미안. 한 개가 될 거고 FT가 양수라면 얘가 양수라면 개수는 2개가 되겠구나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가족권부터 가볼게. 가족권
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H3과 뭐가 같대요? H3과 G3이 같대. 근데 얘들아, G3은 항상 뭐야? 1이야. 무조건 1이거든? 그럼 무슨 얘기니? H3이 1이라는 거고요. H3이 1이라는 뜻은 F3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죠. 확인됐어? 다시. H3은 0 아니면 1 아니면 2인데 얘가 1이 되려면 F3이 뭐여야 돼? 1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결론 나오네. fx는 뭘 인수로 가죠? 이거 인수로 갔네. 그럼 하나 이렇게 미지수 잡아줄게요. 됐죠? 이게 가조건에서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조건 해석이 되게 쉬워요. 나 조건 봐봐. 나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GN이 HN보다 작대. 크대. 근데 여기 봐. GN은 무조건 1이라니까? 고정된 값. 그럼 얘가 무조건 1이니까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작으려면. 얘가 0 아니면 1 아니면 2인데 작으려면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네. 그럼 HN이 0이라는 거지. 그럼 일로 와봐. HN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FN이요 0보다 작아야 되네요. 이해됐어요? 다시. H1은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데 그 HN이 0이 되기 위해서는 FN이라는 숫자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자연수가 몇 개가 되래? 4개가 되래. 그럼 잘 봐. fx 그려. 얘 fx야. 여기, 여기 두 개인데 자, 이거 둘 중 하나는 뭐야? 이거 둘 중 하나. 3이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3이어봐. 미안. 여기가 3이어봐. 여기가 3이면 n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친구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4개가 돼야 되는데 3보다 작은 자연수가 2랑 1밖에 없어요. 그럼 음수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몇 개밖에 없어. 자연수 중에선 2개밖에 안 생기지. 그지? 2개밖에 안 생기네. 그럼 3이 여기 있으면 되는데 안 되네. 탈락. 3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그러면 잘 봐. 여기 쌤이 지금 여기 분홍색 밑줄 친 요 안에 자연수가 몇 개 들어가면 돼? 4개 들어가면 되네. 그럼 잘 봐. 4, 5, 6, 7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그 다음 숫자 뭐야? 8이네. 8 되면 딱 제로가 돼야죠. 끝났네요. 이게 뭐야? 8이야. 전개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24입니다. 자, a, b 두 개 더하라고 그랬죠? 문제 정답 13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죠. 20번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거듭제곱근 문제. 알겠니? 그래서 이게 앞쪽이 좀 무게가 있었고 뒤쪽의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15번, 20번, 21번 셋 다. 22번은 많이 어렵고 그래서 22번은 그냥 보세요. 네. 21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21번. 21번도 어렵지 않아요. 얘도. 자, 보자. 21번 갈 건데 21번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점화식 문제에서 어렵지 않은 점화식은 뭐야? 대입했을 때 규칙성 바로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오히려 작년 수능에 나왔던 점화식 문제 같은 게 진짜 대입했을 때 와 이게 뭘까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건데 이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첫째 항이 0이 아닌 수열 AN에 대해서 자 A3 더하기 A10을 구해봐 라고 돼 있는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가볼게. AN 플러스 1이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관계식이 AN 플러스 1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AN분의 2 요거이거나 아니면 3 곱하기 AN 요거이거나. 근데 문제에서 N이 얘는 홀수일 때려. N이 홀수라면 위에 걸 쫓아가고요. N이
짝수라면 밑에 걸 쫓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나에서는요, A2라는 친구가 A8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합을 줬네. 시그마 N1부터 60까지 하고 AN을 했을 때 요 값이 정확히 10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그냥 문제에서 별다른 뭐 역추적이나 뭐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냥 어떤 규칙성이 있나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니까 자, A1이라는 것을 그냥 A라고 놓고 그대로 점화식 대입을 시작할게요. 그럼 A1은 A라고 놓고 대입하시면 A2는 잘 봐. 대입하시면 A분의 2네요. 됐나요? 오케이. A2는 A분의 2입니다. 그치? 네. 여기가 1이니까 대입하면 2. 그 다음에 A3 갈게. A3 하시면 A3은 2가 짝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얼마가 돼? 얘가 A분의 6이야. 그래서 A분의 6 이렇게 써질 거고 A4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A4는 A분의 6에다가 다시 역수로 뒤집어서 2를 곱해야죠. 그러면은 얘가 분모로 들어가서 정리되면 이 친구가 3분의 A가 돼요. 자, 그럼 이제 A5인데 A5네. A5는 뭐야? 3에다가 똑같이 3배 하는 거지. 그러면 3분의 3A가 되고요. 3 곱하기 3분의 A. 그럼 이거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A네. 아, A니까 A1과 같구나 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이후부터 뭐가 되겠어?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될 테니까 아, 요 친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주기 4짜리 반복되는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조건 가볼게요. 다조건에서 합을 말했는데 아이고 요것도 깔끔하네. 깔끔하게 몇 개야? 1부터 60이니까 4의 배수로 딱 끊어지죠? 그치? 그러면은 60개니까 몇 덩어리 들어가? 15덩어리 들어가겠네.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할게. 15 곱하기 잘 봐. 요거 4개 더하세요. 그럼 4개 더할 거거든. 그러면 얘는 A끼리 먼저 더할게요. A끼리 더하시면 3분의 4A 나오고요. 더하기 A분의 6, A분의 2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A분의 8 됩니다. 그리고 요 친구가 얼마가 되냐? 1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자에 A 있고 분모에도 A가 있네. 뭐 해야 돼요? 양쪽에 A 곱하면 되지. 그래서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준 거예요. 곱하는데 자유로움이 전혀 거리낌이 없죠? 첫째 항이 0이 아니니까. 자, 그럼 양쪽에다가 A 곱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요 값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서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게 2랑 그 다음에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안 쓴 조건 하나 있네. 뭐 안 썼어? 나 조건 안 썼지? 그지? 그럼 나 조건 쓸 건데 자, A가 2라고 A가 2가 아니라 그냥 나 조건을 먼저 갖고 와볼게. 자, A2입니다. A2는 요거였죠? A분의 2예요. 그래서 요거 A분의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어디 갔죠? 8이죠? 8이니까 8은 뭐야? 얘랑 똑같은 거네.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이게 뭐가 돼? 3분의 A가 돼.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얘가 더 크다고 그랬거든? 얘가 더 크다고 그랬어. 그러면 원래는 이거 곱해야 되는데 A가 될 수 있는 게 양수잖아요? 그럼 양수니까 그냥 뭐 곱해가지고 정리해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2대입해봐. 자, 2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2대입하면. 요거 1이고 3분의 2니까 성립하네. 근데 3대입해봐. 그럼 3분의 2고 1이니까 성립 안 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네. 끝. 자, 그러면 A가 뭐야? 2다 라는 게 나와서 문제 정답은 A3 더하기 A10이죠. 그럼 A3은 A분의 6입니다. 그럼 A가 2니까 3이고요. 더하기 A10이죠. 그럼 A10은 돌고 돌면 A2랑 똑같으니까 2 대입하시면 얼마가 돼요? 1이 돼서 문제 정답은 4와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정답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뒤쪽의 문제들은 뒤쪽에 4점짜리들도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네, 15번, 20번, 21번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앞쪽에 근데 설명한 것 중에 11번, 12번, 13번, 14번 여기가 좀 많이 중요하고 특히 14번 알겠니? 특히 14번 평균값 정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마무리 하시고요.